그날의 냄새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흰 백합이 한가득 놓인 예식장 복도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그 향은 마음 한구석을 찌르듯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피아노 연주는 잔잔히 흘렀다. 나는 신부의 어머니 대신 신랑의 어머니로 서 있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안엔 오래된 향수병이 하나 있었다. 25년 전 그 향을 마지막으로 맡던 날 이후로 다시는 열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따라 왜인지 그 병을 꺼내 들고 왔다. 어쩌면 내게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른다. 신랑은 내 아들이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어머니의 믿음을 시험하듯 끊임없이 무너뜨렸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로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비밀을 묻었다.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지만 밤마다 그 기억은 내 귓가를 스쳤다. 아이 울음 같은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작고 마른 손이 내 옷자락을 붙잡던 감각. 그 모든 걸 지워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주름 사이로 지나온 세월이 보였고 눈동자 속엔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렸다. 잘 키웠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들이 사랑한다 말하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단 한 번 본 적도 없었다. 그저 사진 한 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엄마, 착한 아이야. 마음이 따뜻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그 끝을 너무 잘 안다. 예식장 안은 여전히 밝았다. 사람들은 하얀 꽃잎을 흩날리며 두 젊은 사람의 미래를 축복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마음속 어딘가가 낯설게 떨렸다. 백합 향이 강해질수록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다. 25년 전 봄날의 병원 복도에도 이런 냄새가 났다. 그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믿던 그 시절 나는 한 생명을 내 손으로 버렸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고개를 들자 하얀 드레스 차림의 신부가 서 있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어쩐지 낯익었다. 순간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익숙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었다. 그 눈동자를 본 순간 오래전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흩날렸다. 어린아이가 내 손을 잡고 울던 모습, 병원 창가에 스며들던 아침 햇살, 그리고 백합향. 나는 서둘러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 신부는 안심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 앞에 커다란 부케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직접 고른 거예요. 백합 좋아하시죠? 그 말에 숨이 잠시 멎었다. 백합, 세상에 많고 많은 꽃 중에 왜 하필 백합이었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꽃을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꽃잎에서 새어나오는 향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과거가 지금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주례가 마이크를 잡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의자에 앉았고 나는 신랑의 어머니로 자리했다. 내 옆에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들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고생 끝났네요.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왜인지 모르게 이 결혼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오래전 멈춰 있던 시간의 끝 같았다.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기억 속에도 비슷한 소리가 있었다. 병원 문이 닫히던 소리, 아이의 울음이 끊기던 순간의 정적. 나는 손에 쥔 부케를 바라봤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바닥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든 것이 조용한데 내 안에 무언가가 요동쳤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신랑과 신부는 나란히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계속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웃는 입술, 반짝이는 눈. 그런데 그 안에 묘하게 어린 시절의 내가 비쳤다. 나를 닮은 듯한 낯선 얼굴.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러나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그날의 냄새는 결국 나를 그때로 데려갔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곳으로. 그날 이후 신부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 밤 거울 앞에서 내 손끝을 따라가던 그녀의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다. 낯설지만 너무도 익숙한 눈빛. 그건 내가 한때 품었던 아이의 눈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밀어냈다. 세상에 우연은 많다고, 그저 착각일 거라고. 하지만 착각이라면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은 우리 집에 들렀다. 짐을 붙이고 간단히 식사라도 하고 싶다며 신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다.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가 참 좋아요. 저희 엄마가 해주던 냄새랑 비슷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그래? 그럼 다음엔 그 엄마분도 한번 초대해야겠네. 하지만 신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말끝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내 가슴에는 묵직하게 남았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됐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손끝은 떨렸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구수하면서도 짠내가 섞인 그 향은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 속 병원 냄새와 겹쳤다. 따뜻한 밥솥의 김 사이로 숨겨둔 과거가 조용히 기어 나오는 듯했다. 식사 도중 아들이 신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 사람 정말 착해요. 힘든 일 있어도 웃을 줄 알아요. 그 말에 신부는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 시절 나를 따라다니며 사소한 일에도 웃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이름도 얼굴도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소리만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신부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조용히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 팔의 움직임, 고개 숙인 자세까지 모두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싱크대 위에 놓인 도자기, 그릇이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작은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래전에도 그랬다. 아직 말이 서툴던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그릇을 떨어뜨리곤 내 눈치를 보던 모습. 그때 나는 너무 젊고 너무 가난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다. 세상이 그 아이를 내게서 빼앗아 갈까봐 결국 내가 먼저 그 아이를 내쳤다. 어머니, 그녀가 내 생각을 끊었다. 이 접시 살짝 금이 갔네요. 이건 버릴까요? 나는 무심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버리지 마. 깨진다고 다 버릴 순 없잖니. 조심히 쓰면 괜찮아.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 놀랐다. 깨진다고 다 버릴 순 없다는 말. 그건 내가 25년 전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었다. 신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 예전에 이 근처에 사신 적 있으세요?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어릴 적 기억에 이 골목이 익숙해서요. 저기 저 느티나무도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비슷한 곳을 봤겠지. 그러나 마음속에 서는 것엔 파도가 일었다. 그 느티나무,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나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았다.
그리고 그 길 끝 병원에서 아이를 두고 돌아섰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늦가을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바람에 섞인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신부가 낮에 내 부엌에서 쓰던 손비누 냄새였다. 이상하게 그 향이 오래된 기억 속 딸의 냄새와 같았다. 어린아이가 목욕 후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웃던 향기. 눈을 감으면 그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오래된 영수증과 흰 천조각이 들어 있었다. 영수증에는 병원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천조각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날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의 일부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백합향이 아닌 오래된 비누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녀가 정말 그 아이일까? 아니길 바라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게 해주지 않는다. 특히 죄의 냄새는 아무리 덮어도 다시 피어오른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내 지난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며칠 후 신혼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환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신부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그녀는 햇빛을 등에 지고 서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따라 들어와 현관의 흙냄새와 섞였다. 신발을 벗으며 밝게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자꾸만 찾고 있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가슴 깊이 뿌리내렸다. 그날 저녁 친척들과 이웃 몇 명이 신혼을 축하하겠다며 집으로 몰려왔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까지 잔치상이 차려졌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며느리 복 터졌네요. 아드님이 효자라더니 이제 완전 걱정 없으시겠어요. 나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마음이 자꾸 허전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냄비 뚜껑이 덜컥 닫히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처럼 가슴을 찔렀다. 신부는 상차림을 도우며 능숙하게 움직였다. 된장국의 간을 보고 반찬을 다시 데우며 어르신들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은 참으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말투, 손짓, 심지어 눈을 내리깔며 미소 짓는 순간까지 모든 게 익숙했다. 그 익숙함이 무서웠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식탁 위엔 남은 반찬들과 빈 접시들이 쌓였다. 신부는 물을 받아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너 참 손이 곱구나.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엄마가 늘 그랬어요. 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고요. 거칠면 마음이 힘든 거고 부드러우면 그만큼 따뜻한 거라고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다. 오래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어린 딸의 손을 잡으며 나는 그렇게 말했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집은 고요해졌다. 설거지를 마친 신부가 내게 차를 내왔다. 녹차 향이 부엌 가득 번졌다. 나는 잔을 들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 내 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아팠어요. 늘 병원 냄새가 나던 분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병원 냄새.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감각이 무너졌다. 병원 복도, 흰 시트, 창문으로 들어오던 바람, 그리고 작게 울던 아이, 어머니. 그녀가 걱정스레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다가와 잔을 채워주었다.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내 눈치를 보지 못한 채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도 낯선 곳인데 익숙해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마저 과거를 건드렸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 그리고 아기의 미소. 하지만 그 사진 속 아기는 내가 품지 못한 또 다른 아이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신부가 쓴 찻잔을 들었다. 손잡이에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다. 녹차 향 사이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섞였다. 같은 향기였다. 25년 전 병원에서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바로 그 냄새. 그때 나는 울지 않았다.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금 그 냄새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다음 날 아침 신부는 작은 도시락을 싸서 내게 건넸다. 어머니, 오늘 일터 가신다고 하셨죠? 점심 드시게요. 나는 고맙다며 받았다. 도시락 속에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작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다. 어머니께. 그 단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날 일터에서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딴 생각한다고 타박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도시락을 열었을 때 반찬 사이로 다시 그 쪽지가 보였다. 그 글씨체는 어딘가 익숙했다. 둥글고 조심스러운 필체. 그건 어린아이가 나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의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다. 엄마, 나 아프지 않게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 편지는 끝내 버리지 못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용히 신부의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노란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책을 펴놓고 무언가를 쓰는 듯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불빛을 바라봤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그 안에서 다시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창가에 놓인 백합 화병이 희미하게 빛났다. 향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정말 너니?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집 안은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흘러들었다. 백합향이 여전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향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비밀의 냄새처럼 무거웠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는 신부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 밥솥에 찌익거리는 증기음, 그리고 간간히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 평범한 아침의 소리였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전 부쳤어요. 바삭하게 구웠으니까 맛보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에 넣은 순간 이상하게 입안이 메말랐다. 그 맛은 너무도 익숙했다. 정확히 같은 간, 같은 식감. 마치 25년 전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 그대로였다.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대신 참 잘했네 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내일 제 친구가 이 근처로 이사 온대요. 혹시 옛날에 은하병원이라는 곳 기억하세요? 거기 근처래요. 그 이름이 내 귀를 스쳤다. 은하병원. 그건 내가 아이를 놓고 돌아섰던 바로 그곳이었다.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가 깜짝 놀라 내 손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손이 차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갑자기 추워서 그래. 별일 아니야.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은하병원 근처로 향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끌어당겼다. 차를 세우고 병원 뒤편 골목으로 걸었다. 거기엔 여전히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25년 전 그 자리 그대로였다. 나무 밑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벤치 위에 앉아 내 손끝에 차가운 공기가 닿았다.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그때의 내 손도 이렇게 떨리고 있었던가. 바람이 스치자 흙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내 죄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원 안의 냉기,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 그리고 간호사의 말. 이 아이는 입양 절차가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였다. 그 아이가 울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엄마, 아주 작고 아주 절박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순간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게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부는 거실에서 옛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누구세요? 그녀가 묻는 사진에는 젊은 내가 있었다. 품에 안긴 아기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건 친척애야. 잠깐 맡았던 아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다. 이상해요. 저 어릴 때 사진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사진을 빼앗아 앨범에 넣었다. 그럴 리가 있니? 세상엔 닮은 사람 많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신부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문 앞에 다가갔다. 그때 안에서 들린 그녀의 목소리.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내 심장엔 비명처럼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에 스며들었다. 신부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밝게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잠시 얘기 좀 할까? 그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왜요, 어머니?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 미워하시나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멎었다. 미워한다고? 아니, 나는 오히려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가장 큰 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다만 너무 닮아서 그래.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창문이 덜컥거리고 백합 꽃잎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 잎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속삭였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겠지. 손끝이 떨렸다. 오래 묻어둔 진실이 서서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다. 해가 높이 떴는데도 창문 밖 풍경은 흐릿했다. 새소리도 이웃집 TV 소리도 마치 수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듯 멀게 느껴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찻잔을 바라봤다. 어젯밤 신부의 방 앞에서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한마디는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남겼다. 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시간은 결국 비밀을 들추는 법이다. 점심 무렵 신부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정리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연한 갈색 종이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봉인된 끈이 반쯤 풀려 있었다. 봉투 표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아동보호시설.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그 위에는 내 글씨체가 분명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 가길 바란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 곁에선 자라지 않길. 손끝이 떨렸다. 글씨의 획 하나하나가 내 죄의 흔적이었다. 신부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편지, 혹시 어머니 글씨 아닌가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양어머니가 제게 남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돌려주라면서요. 그녀의 눈빛이 깊었다. 오래 묵은 궁금증과 슬픔이 뒤섞인 눈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쥔 편지지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이 글씨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익숙했어요. 어릴 적 꿈에서 자주 본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했는데 늘 슬퍼 보이던 얼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찻잔 속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억지로 숨을 골랐다. 그냥 닮은 거겠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미 진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신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덧붙였다. 사실 저 이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봤어요. 오래전에 이 근처에 살던 분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성함이 어머니와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스며나왔다. 그만하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었다. 너무 어린 나이였다. 남편은 빚더미 위에 있었고 집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누군가는 말했었다. 살아남으려면 잊어야 해요. 그래서 나는 잊었다. 하지만 잊은 건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그때 엄마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겨우 속삭임이었다. 신부는 가만히 내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럼 진짜예요? 저 어머니의 딸이에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딱딱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랬어요? 그 물음은 원망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눈물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니 안쪽에서 얕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은 어른의 울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들렸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웃음소리 대신 침묵이 자리를 채웠고 향긋하던 백합은 시들어갔다. 매일 아침 떨어진 꽃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들을 주워 담으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러나 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내렸다.
얇은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의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어딘가에서 백합향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속삭임은 스스로를 향한 탄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문틈으로 신부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일상처럼 그녀는 조용히 밥을 지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침묵이 가득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제 일,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 위로가 될 거라 믿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는 나한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밥상을 차리며 덧붙였다. 어릴 때 꿈을 자주 꿨어요.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꿈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면 항상 울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 손이 어머니 손인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마음을 베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 살아야 했으니까.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그건 변명이에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억눌러왔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변명 맞아.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게 전부였어. 그 애를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것 같았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을 젓고 식탁에 반찬을 올렸다. 된장의 짠내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문득 말했다. 어머니, 내일 결혼식 다시 하기로 했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니?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사실 어젯밤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의 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아이 뭐라 하던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내 울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안다고요. 그래서 내일 작은 자리라도 마련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진실을 숨긴 채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럼 모두에게 말할 거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늦었어도 우리 셋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살아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떨었다. 진실은 빛처럼 한 번 새어나가면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금반지 하나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내가 있었다. 사진 모서리엔 1998년 5월 은하병원 앞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금반지는 아이의 첫 돌 선물로 준비했지만 결국 주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한다, 내 딸. 다음 날, 결혼식 전날의 준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신부는 흰 드레스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결심이 서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정말 이걸 해야겠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내게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신부는 집을 나서며 말했다. 내일 아침 예식장에서 뵐게요.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다. 나는 홀로 남아 부엌으로 향했다. 찻잔을 꺼내 물을 끓였다. 김이 오르는 소리와 함께 주전자 뚜껑이 덜컥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 병원 문이 닫히던 소리와 같았다. 밤이 깊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느티나무가 젖은 잎을 떨구고 있었다. 손바닥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너무 차가워서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삭였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새벽 5시,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나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다시 꺼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사랑은 그보다 오래 간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내 손이 멈췄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 같았다. 예식장 복도는 다시 백합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웃었고 사진사는 셔터를 눌렀다. 그러나 내 발끝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25년 전 그날처럼 느껴졌다. 다른 점이라면 이번엔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그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흰 드레스가 어깨에 얹힌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머리에 얹은 베일은 가볍게 흔들렸고 그 아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비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을 고르지 못했다. 너무 평온한 목소리였다. 오늘은 꼭 말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숨겨선 안 돼요. 아무리 아파도 진실은 드러나야 하니까요. 나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다. 어젯밤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에게 전할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럼 이건 네가 먼저 읽어줘.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벽을 바라봤다. 하얀 벽에는 햇살이 스며들며 금빛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야 그날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고맙다. 이렇게 자라줘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미소 지었다. 신랑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입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웨딩홀 안의 조명이 천천히 그녀를 비췄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겐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었지만 오래도록 제 앞에서 숨을 쉬지 못했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분은 제 시어머니이자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예식장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췄고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신랑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다가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발걸음마다 세월의 무게가 실렸다. 단상 앞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향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25년 전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었고 그 결과 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단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는 25년의 시간을 무너뜨렸다. 나는 울음소리를 참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겼다. 예식장 안의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란 걸.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희미한 샴푸 향이 났다. 그 향은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의 냄새와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너는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나만큼은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비가 멎은 뒤의 첫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딸의 숨소리만이 내 가슴 가까이 들려왔다. 그 숨결이 내 죄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식이 끝난 뒤 하객들은 하나둘 떠났다. 예식장 복도에는 여전히 백합 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향을 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이 냄새가 좋아요. 그동안은 이유 없이 슬펐는데. 나는 웃었다. 이건 내 엄마 냄새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 향은 이제 우리의 냄새네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황혼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 멀리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반짝였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마침내 같은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모두 떠나자 예식장은 갑자기 낯설 정도로 조용해졌다. 흩어진 꽃잎과 남겨진 백합향,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조명이 공간을 비췄다. 나는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숨결 같은 정적뿐이었다. 딸이제는 그렇게 불러도 되는 그 아이는 신랑과 함께 잠시 나갔고, 나는 그들이 남기고 간 미소의 잔향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천천히 손바닥을 펴보았다. 거기엔 그녀의 따뜻했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나는 비로소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세상은 늘 용서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용서하는 일만큼 어려운 건 없었다.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수진아,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왔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축복과 같은 온기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예식장 밖으로 걸었다. 복도 끝에는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여전히 흰 드레스를 입은 채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이 햇살에 반짝였다. 어머니, 그녀가 부르자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어릴 적 내가 떠나보냈던 그 아이의 목소리와 같았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용서라기보다 이제 그만 아프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너무 오래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백합 꽃잎 몇 장이 흩날렸다. 우리는 잠시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신랑이 다가와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가요. 어머니도 함께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내 마음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백합 화병 앞에 앉았다. 그 향이 여전히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백합은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엔 죄의 냄새처럼 무겁던 향이 이제는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화병 속 잎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 알겠구나. 사랑은 때로는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였어.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저절로 미소 지어졌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다른 따뜻한 기억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흐릿해질 뿐이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다. 손에는 조그마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저희 결혼식 사진이에요. 아직 인화는 안 됐지만 첫 장은 꼭 어머니랑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우리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젖어 있었고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보다 평화가 더 많았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진 오래 간직하고 싶구나. 그녀는 웃었다. 그럼 내일 액자에 넣을게요. 거실에 두면 좋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내 마음은 가득 찼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침대맡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미안하다로 시작했던 인생이 이렇게 고맙다로 끝날 줄은 몰랐다. 눈을 감으니 그 아이의 웃음이 들렸다. 아득한 시간 너머에서 그 웃음은 여전히 맑았다. 세상에 완벽한 용서는 없지만 용서를 향한 발걸음은 존재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다시 돌아와 같은 자리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된다. 창문 너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푸르게 변해갔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